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3단원 국어와 소통, 자, 의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를 펼치고, 자, 12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번 들으면서 갈게요.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화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자, 남이 되는 것. 자, 님하고 남은 완전 다른 뜻인데, 자, 왜 다른 뜻일까요? 그렇죠. 뭐가 달라요? 우선, 모음인 이와 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뜻도 완전 달라요. 자, 님은 사랑하는 사람, 남은 완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 님과 남의 차이처럼 한번 의문에 들어가서 뭘 배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의문의 체계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자, 학습 목표에 준해서 공부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의문의 개념, 종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듣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교과서 126쪽입니다. 자, 아이들이 함께 놀면서 달달 무슨 달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돌돌 무슨 돌. 자, 달과 돌은 무엇 때문에 다른 단어가 되었을까요? 분명히 우린 달하고 돌은 다른 단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쵸? 뭐 때문이에요? 그쵸? 달하고 돌은 보니까 모음이 달라요. 아하고 오의 차이로 우린 다른 단어라고 이해하고. 자, 그럼 이제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의문이란, 자, 우선 다음 단어를 발음해보고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요소를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그럼 단어가 뭔지 볼게요. 단어란 홀로 쓸 수 있는 말과 자립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 조사 등을 가리키는 말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럼 단어 알았으니까 가볼게요. 자, 발하고 달은 어떤 것이 달라요? 자, 뭐 때문에 우리가 다른 단어라고 이해할까요? 그쵸? 아하고 리을은 같지만 초성인 디귿이 달라요. 그 다음에 발하고 볼은요. 그쵸? 오가 다릅니다. 모음인 오가 다르고 발하고 밥은요. 마지막 종성인 리을, 비읍이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른 단어로 인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세요. 발하고 발 똑같은 자음도 모음도 같아요. 자, 이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옆에 보겠습니다. 읽기 한번 보세요. 동일한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도 뜻이 다른 경우가 있다. 어떨 때? 그때는 우리는 소리의 길이로 구분하더라. 그럼 발하고 이 발은, 자, 우리 짜장면집 가면 내려있는 그 주렴같이 내려진 구슬같이 달린 이 발은 어떻게 소리를 구분한다? 그렇죠. 우리 신체 달린 발은 짧게, 발. 그 다음에 가리개용. 외부로부터 속이 잘 보이지 않게 가리개용, 또 빗가리개용을 쓰는 이 발은 길게 장음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발이라고 읽으면 돼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까닭을 정리해보자. 자, 발이라는 단어에 비읍, 아, 그쵸, 리을 가운데 하나의 소리를 바꾸면, 자, 발과 달은 뭐 때문에 초성인, 그쵸, 비읍 대신 디귿으로 다른 뜻이 되고, 발과 볼은, 그쵸, 중성인 모음인 아 대신 오를 써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발 대신 밥은요, 마지막 종성인 리을 대신 비읍으로 바뀌어져서 우린 다른 뜻의 단어가 됩니다. 자, 이처럼 자음 또는 모음이 달라져서 다른 경우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발과 발과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그쵸,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우리는 다른 단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소리 길이에 따라서도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이처럼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어떤 거,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뭐라고 한다? 의문이라고 한다. 의문의 개념 나왔습니다. 자, 의문은 뭐다? 그렇죠. 자음과 모음, 소리의 길이. 자, 이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때 우리는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하더라.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자, 의문할 때 음은 자음과 모음을 말하고요. 운이라는 것은 소리의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이란 단어 속에는 이미 의문의 종류인 자음과 모음, 소리의 길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교과서 127쪽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에서 의문을 바꾸어서 다른 뜻의 단어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는데, 이때 의문을 바꿀 때는 최소 대립상이라는 것을 말할게요. 자, 최소 대립상이란 뭐냐?
다른 모든 소리는 같고 단 하나의 소리의 차이로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쌍을 최소 대립쌍이라고 합니다. 단 하나만 달라야 돼요. 자음이든 모음이든 하나만 달라야 된다. 그러면 예시 나온 게 우리 굴하고 다리가 나와 있는데 우선 굴부터 한번 최소 대립쌍으로 하나의 의문을 바꿔서 다른 뜻의 단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굴. 자, 선생님이 든 예를 한번 볼게요. 룰을 지켜라. 물, 불, 풀. 그 다음에 울, 그쵸? 우리 옷 중에서 니트, 울 있죠? 그 다음 꿀.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쵸? 여기는 초성인 자음이 다 바뀐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굴 대신 골, 귤, 글. 얘는 뭐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중성인 모음이 다 바뀌었죠. 초성하고 기억하고 종성이 리을은 그대로 똑같이 다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이번에는 굴 대신 굿, 궁이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달라졌다? 그죠? 종성, 리을 대신 기역, 비읍, 시옷, 이응으로 바꿔서 뜻을 달리하더라. 자, 이렇게 보니까 자, 굴이란 단어 하나 가지고 딱 하나의 소리, 자음 또는 모음 한 가지만 바뀌는 것을 뭐라 한다? 최소 대립쌍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다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리. 자, 제일 초성 제일 먼저 바꾸면 다리, 마리, 사리, 파리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다리 대신 이번에는 모음 바꿨어요. 대리. 자, 이번에는 다는 되고 이번에 리에서 리를 초성 바꾸겠습니다. 뭐로 하면 될까요? 다기. 그렇죠. 다기가 뭐예요? 차를 마시는 그릇을 다기라고 합니다. 다기. 그 다음 이번에는 다 하고 리을 하고 모음만 바꿔볼게요. 어떻게? 달아. 달아 알죠? 우리 김장 같은 거 할 때 큰 고무 달아 이런 달아 있죠. 자, 여기도 최소 대립상 처음에는 초성, 그 다음 여기는 다리에서 아 대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엔 다리에서 리을 말고 기역으로 바꿨습니다. 마지막은 다리에서 이 모음 대신 아로 바꿨어요. 이렇게 모든 소리는 같고 단 하나의 소리 차례로 구별되는 것을 우리는 최소 대립상, 이것으로 우리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다른 뜻을 가진 단어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최소 대립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모음과 자음이 소리 나는 방식을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모음하고 자음을 소리내기 이전에 우리가 발음기관을 한번 볼게요. 발음기관이란 음성을 내는데 쓰이는 신체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대, 목젖, 입천장, 혀, 잇몸, 입술, 코, 목구멍 등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아하고 여기 나와 있는 바 대신에 비읍을 받침을 넣어서 압으로 해볼게요. 자, 우선 아를 발음하기 있어서 여러분 폐에다 공기를 가득 머금고 소리를 밖으로 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할게요. 자, 시작. 아이고, 선생님은 호흡이 다 끊어졌어요. 10초도 못했는데 자, 어쨌든 폐활량이 좋은 사람은 소리를 아주 길게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자, 아라는 것은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이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아요. 그냥 내 숨이 딸려서 못할 뿐이지 내가 호흡만 길다면 끝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이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것을 우리는 모음이라고 합니다. 모음. 자, 그러면 모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홀로 소리 낸다는 것을 잠시 후에 알려주겠습니다. 어미 모자를 써서 모음. 자, 이번에는 압을 해볼게요. 압. 자, 압을 한번 길게 발음해보기 바랍니다. 시작. 압. 자, 아무리 길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입술에서 소리가 이미 막혀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쵸? 자,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이 발음기관인 입술, 발음기관인 입술도 있죠. 자, 입술에 방해를 받고 소리가 나오지 못해요. 더 이상. 이것은 뭐라 한다? 자음이라고 합니다. 자음은 어딘가 부딪혀서 난다 해서 자음이고요. 또 아들 자자, 자식 자자를 써요. 자, 모음은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자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 없다. 아이고, 이거 벌써 나와버렸네. 자, 모음. 선생님 썼어요. 모음만 쓰니까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들이? 아, 이, 유라고 읽죠. 자, 어떠한 것이 없어도 모음만 가지고도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선생님 써놓은 기역, 니은, 디귿을 읽으려고 하니까 기역해도 여러분들이 모음을 써야 돼요. 기역할 때 기, 이하고 역할 때 여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느, 드라고 읽을 때도 어떻게 된다? 모음, 의 소리를 더해 소리를 낼 수 있죠. 자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 없고 그래서 엄마랑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자음이에요. 모음은 홀로 소리도 낼 수 있고 그쵸? 주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음.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러면 모음과 자음을 발음해보고 소리 나는 방식이 같은 것끼리 나누어 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고 밑에 보겠습니다.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자,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온 소리를 뭐라고 했죠? 내가 숨만 안 끊어지면 계속 할 수 있는 소리는 그쵸,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모음.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이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고 나온 소리를 뭐라 한다? 그쵸. 방해를 받는 것은 자음. 자음은 홀로 쓰일 수도 없더라. 자, 모음 한번 찾아 써보세요. 그럼 모음은 그쵸. 오, 우, 오, 우, 이. 얘는 홀로 쓰여도 우리가 읽어요. 근데 자음 써보세요. 자음은 찾아서 읽어. 어떻게 읽어요? 못 읽어요. 모음인 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드, 즈 또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발음기관 방해받는지 위에다가 모음 아를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악, 앗, 앗. 어쨌든 방해받고 소리가 더 이상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자음이었습니다. 자음은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모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소리의 길이를 알아보자. 밑줄 친 단어의 발음에 유의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자, 긴 소리는 선생님이 발음 기호 안에 장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자, 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 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 어느 게 길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서 펄펄 내리는 눈이 길다 그랬죠? 눈에 눈이 들어가서 차갑다 해야 되겠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 시간 걸려요. 그다음 밤하고 먹는 밤과 그다음에 뭐가 있죠? 시간상 깜깜한 밤 어느 게 길다 그랬죠? 그렇죠. 먹는 밤이 길어요. 하나 열매가 달릴 때까지 계절을 몇 계절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 깜깜한 밤, 밤에 밤을 구워 먹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시간상 밤이 훨씬 짧습니다. 자, 그럼 구분해 주기 바라고 이번에는 자, 길이에 따라 달라진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쵸. 추운 밤에 따끈한 밤을 까먹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말. 자, 따ቅ따ቅ따ቅ 타는 동물 말과 우리가 주고받는 언어 말 중에서 어느 게 길다? 그렇죠. 우리가 말 타고 지구 한 바퀴 못 돌지만 우리의 언어인 말은 하루에도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을 만큼 훨씬 이게 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말 타면 경마차 피고 싶다는 말이 있다. 길게 읽어줘야 돼요. 그 다음 병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무엇을 담을 수 있는 용기로서의 병과 그 다음 우리가 아파서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길다? 그렇죠.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픈 병이 훨씬 깁니다. 그러면 이 병에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들어있다. 자, 이번엔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도 먹는 사과와 친구한테 미안해 라고 용서를 구하는 사과 중에 어느 게 길다? 그렇죠. 용서 구하는 사과가 길어요. 미안한 마음 오래 가져가야 됩니다. 친구에게 사과를 하려고 사과를 주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학습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배도 먹는 배, 그 다음에 우리 신체 배, 그다음 타는 선박용 배는 다 짧게 읽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가 문맥상에서 파악하세요. 그 다음에 몇 배로 남기다 할 때 곱절일 배는 길게 읽으면 돼요. 그 다음 벌도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벌 받는 징계로서의 벌과 곤충의 벌이 있는데 어느 게 길다? 곤충 벌이 깁니다. 엥 날아다니는 벌이 길다. 그 다음 굴도 먹는 굴과 그쵸 긴 구멍으로 들어가는 굴이 있는데 어느 게 길다? 구멍으로 들어가는 굴이 훨씬 길어요. 자, 굴을 먹고 그 다음에 굴에 들어가 동굴에 자, 그때 굴이 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배웠죠. 발, 신체 발은 짧고 빛가리교용은 발은 발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반드시 구분해서 이거는 평소 내가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꼭 암기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밑줄 친 단어의 소리 길이에 유의하며 시를 낭송해보자 했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한다? 낭송할 때 자 대부분 긴 소리의 단어는 첫 음절에서만 나타나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음절 갈 때 어떻다? 짧게 읽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신체 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중에서 어느 눈이 길다? 하늘에서 내린 눈이 길다고 말했죠. 눈. 자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내린다. 봄이라서 포근한 봄비처럼 포근한 눈. 그쵸. 담장 위에 쌓이는 이 눈은 하늘에서 내린 눈이지만 두 번째 음절이니까 짧게 봄눈.
자, 나무 위에 쌓이는 봄눈, 마당 위에 쌓이는 봄눈, 그리고 마루에서 졸다가 깬 눈을 하고 앉은, 자, 새끼 고양이의 눈은 어떻다? 신체 눈이니까 짧게 눈을 하고 앉은 새끼 고양이의 눈 속에도 짧게 내리는 봄눈. 자, 짧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체 눈은 짧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긴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래 긴 소리로 내는 단어는 첫 음절에서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눈사람 어떻게 읽어야 돼? 눈사람 맞죠? 근데 이게 뒤로 가면 두 번째 음절에 첫눈, 봄눈, 한방눈 세 번째 음절 같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읽는다? 짧게 읽는다.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129쪽 정리하겠습니다. 자, 의문의 개념과 종류.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 의문의 개념 나왔습니다. 의문의 종류로는 모음, 자음, 소리의 길이가 있다. 자, 모음이란 뭐다? 발음할 때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모음이라 하고, 자음은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다. 그 다음에 소리의 길이로서 우리는 뜻을 구별하는데 반드시 이거는 모를 경우에는 암기하세요. 자, 이렇게 한다. 끝 났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